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 ITN이 그 IT 사업 부분의 정보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구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아이색 컨퍼런스 강연을 15년도에 한번 이 자리 한번 해봤었고요. 한 3년 만에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앞에 강연들이 이제 많은 솔루션에 대한 좋은 강연들이 많이 하시는데, 제가 오늘 하려는 강연은 어떤 뭐 기술적이라든가 좀 고도화된 내용은 아니고요. 실제 정보부 쪽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에 관련돼서 어떤 그 효과라든가 어떤 측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실제 업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행은 제가 아직 현대 ITN이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 ITN에 대한 소개 좀 간단하게 하고요. 그 이후에 측정 지표를 어떻게 좀 마련을 해왔었는지, 고민을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효과성 측정에 대해서 한번 사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TN은 지금 18년 7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이제 2개월 정도 된 신생 업체입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저희가 그 71년도에 금강개발이라는 그 현대백화점 쪽에 있었던 IT 조직이 7월 1일부로 많이 아시는 SK CNC나 LG CNS처럼 그룹의 전문 IT 기업으로 새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계열사별로 있던 IT 부분들이 7월 1일부로 이제 백화점 그룹 전체 IT를 책임지는 IT 회사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하는 거는 저희 IT 서비스 사업 각 계열사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뭐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VR 테마파크 서비스 사업 이제 신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뭐 아시듯이 저희 현대백화점이나 홈쇼핑, 또 뭐 그린푸드, 리바트, 렌탈, 드림투어 이런 각 계열사들에 대한 시스템들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일반적인 IT 그룹사랑 좀 생각을 좀 구조가 틀린 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계열사에 그 IT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소속의 IT가 없고요. 뭐 현대홈쇼핑 소속의 IT 인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IT에 대한 운영하고 개발부터 해서 기획까지 그냥 저희가 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다른 그룹사의 어떤 IT 회사와 좀 다른 구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프라 아웃소싱 서비스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각 계열사의 IDC 운영 서비스를 좀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서버나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리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 쪽이니까, 보안은 저희 크게 한 4가지 정도 좀 하고 있는데요. 뭐 컨설팅이야 뭐 그룹 내부에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부 어떤 서비스화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전문 IT 회사가 아니고 각 계열사를 운영하는 그 업무였기 때문에, 대신에 저희 이제 본사 조직에 있는 ITN이 본사 조직에 있는 정보부 팀에서 각 계열사에 대해서 이런 컨설팅, 자체적인 컨설팅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솔루션 개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룹 내 자체적으로 많이 아시는 그 PC 지킴이처럼 아마 여기 소개하시는 그 솔루션도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개인 PC에 그 보안 수준 점검해서 점수화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솔루션인데요. 그거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그룹사 내부에서 쓰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행위 기반 어떤 보안 사이렌이라는 것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룹사 내부에서 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보안 챗봇 한 것도 지금 뭐 내부적으로 지금 활성화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 많이 뭐 IT 이제 회사니까 뭐 빅데이터, 뭐 AI, 클라우드 이런 거 좀 뭐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R 쪽은 VR 테마파크가 저희가 강남에 하반기에 오픈할 예정이어서 곧 하반기에 좀 오픈이 되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강남에 좀 많이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사에 나왔지만 좀 국내 VR 테마파크랑 좀 다르게 많이 아시는 그 반다이 건담이나 이런 에반겔리온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만든 VR 테마파크라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측정지표 선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정보부 쪽 처음 업무 맡은 거는 2005년도에 이제 정보부 업무를 팀을 구성해서 맡게 됐는데, 한 2년 정도 좀 지났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대표이사님이 저를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정보팀 업무 성과가 어땠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대리 직급의 담당이었는데 열심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작년에는 뭐 작년부터 해서 계획을 잡아 준비했던 어떤 솔루션도 도입했고, 뭐 장비 취약점도 개선했고, 뭐 교육도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제 지방까지 많이 계열사가 있다 보니까 한 60회, 1년에 한 60회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온라인 강의도 뭐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뭐 교육 뭐 의식을 높였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9층에서 내리고 이제 대표님 올라가시고 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대표님이 물어봤는데 나의 우리 올해 MBO는 이제 달성했다. 좀 인지를 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것저것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매출이라든가 뭐 이익을 가져가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나 비용 제대로 쓰고 있냐, 맨날 어떻게 보면 보아하는 돈을 투자하고 리스크를 좀 감소시키는 업무인데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많이 했다고 하지만 얘 평가를 잘 줘야 돼? 뭐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뿌듯하게 하다가 이분을 통해서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좀 개념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 내부적으로도 뭐 효과성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하거나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그런 걸 고민하는 분도 계실 텐데, 뭐 경영학 대가인 피터 드러커가 이런 얘기 했다고 하죠.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현재 하는 업무가 회사 내에서 어떤 전략적 정보 기획 쪽도 업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현재의 업무도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좀 내려야 되는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했고요. 또 이런 것도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기사 많이 나왔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많이 하시는 뭐 재무성과 이런 거, 7조 이런 거 외에 뭐 사회성과가 어떻다? 삼성전자도 재무적 가치뿐만 아니라 뭐 지속가능 가치 이런 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뭐 장애인 채용 기준, 뭐 온실가스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어떤 이거를 지표화해서 정량화해서 하는 행위들을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요새 추세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르고 벼렀어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그 다음에 만나면 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까지 열심히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또 그렇게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또 질문을 하시길래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많이 하실 것 같고요. 뭐 위험 수준을 5% 낮췄고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한 10점을 기준으로 뭐 몇 점이 됐다. 그래서 재작년보다는 몇 점의 뭐 수준이 향상됐다. 라고 좀 수치화돼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조금 달라진 부분은 그전에는 제가 뭐 솔루션 도입했어요, 뭐 했어요 하면 알았어 하고 넘어가셨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말이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 우리 8.3점이면 뭐 예를 들면 동종업계는 어느 정도 돼? 또는 아니면 우리 목표는 몇 점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계속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어떤 정량적으로 해서 보여주는 거가 어떻게 보면 또 한번 경영진하고도 윗분들하고도 다시 한번 뭔가 더 나은 방안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는 방법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거 이후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유연 수준 5%, 정량적으로 보여주니까, 이해는 하겠어. 근데 이 5%의 기준이 뭐야? 어떻게 계산해서 5%가 나온 거야? 10점 만점에 8.3. 그럼 10점 만점의 기준이 뭐야? 이제 기준을 가지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니들이 점수를 좀 높게 보여주기 위해서, 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점수를 좀 이렇게 왜곡하는 것도 있지 않냐? 정량적 지표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이 뭐냐? 라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 그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저희 이제 내부에 있는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그냥 지표를 만들었었어요. 우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몇 점이고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부 기준만을 가지고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좀 의견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
좀 고민을 했었던 내용은 그까지 세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어떤 성과 지표라는 개념으로 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냐라는 개념으로 어떤 정보 보호에 대한 효율에 대한 걸 한번 지표를 좀 뽑아봤고요. 뭐 보안 패치율, 교육 이수율, 뭐 점검 수익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형 지표라고 해서 KRI라는 개념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협이 있느냐라는 개념으로 뭐 암호 해제를 많이 하면 위험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암호 해제율 또는 뭐 공격 발생 건수, 이걸 약간 통계적인 개념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개념을 가져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준 지표가 그나마 이제 임원분들에게 또 경영진에게 우리의 어떤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항목이라서 ISMS라든가 ISO 27001에 있는 통제 항목들을 좀 많이 좀 뽑았습니다. 뽑아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KPI와 KRI 관련된 어떤 지표들을 ISMS나 뭐 PIMS 이런 IS 기준들 또 리스트 기준들을 좀 참조해서 거의 가미를 좀 시켜서 저희가 지표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 구성을 할 때 그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네 가지고요. 첫 번째는 점수를 위한 지표만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제가 처음에 지표 저희끼리 이제 스크리스 만들었을 때 우리 어떻게든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표를 좀 많이 만들자. 점수를 위한 지표를 좀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때는 너무 점수를 위한 지표만 만들지 말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뭐 처음부터 좋은 점수가 나오게 하는 지표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을 많이 좀 생성을 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좋은 지표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뽑아낼 수 있는 많은 지표를 뽑아내자. 그래서 최대한 많은 지표를 만들자. 그리고 지표를 한번 만들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으면 계속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자라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표들이 참조했었던 지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트 855, 2701, 뭐 7004, PIMS,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인 컴플라이언스까지 했고요. 분석할 때는 뭐 다들 이렇게 하시겠지만 업무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분석한 내용하고 저희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분석하고 매년 진행하는 위험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좀 조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일 많이 참조했던 거는 그 리스트 기준을 참조를 많이 했고요. 얘네 그 리스트 자료는 PDF로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퍼포먼스 여기 보면 아예 그 측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아예 제공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자료를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뭐 예시를 한번 보시면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기준이에요. 제일 위에 뭐 측정 아이디는 리모트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측정 방법입니다. 외부 분석했을 때 통제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고요. 이거에 대한 목표가 뭐고 측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얘네가 좀 자세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런 폼들을 좀 참조해서 요 내용하고 저희 지침 내용하고 이제 법적인 내용들 중에 조합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기존에 리비전 3였는데 리비전 4로 바뀌면서 이런 거 계속 갱신, 아까 저는 계속 개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조했던 지표들이 계속 변화가 되어 가면 그거에 대해서 참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거 보다 보면은 이제 뭐 그 지표들이 강화되고 바꿔지는 어떤 추이들도 알 수 있거든요. 뭐 AU처럼 오딕 관련된 거는 기존에는 리비전 3에서는 한 22개 통제 항목이었는데 하이 부분에, 근데 리비전 4에서는 오딕 관련되니까 28개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오딕 관련된 어떤 감사적인 측면, 그다음에 체계 추적성에 대한 통제 항목들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 참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추세들도 많이 저희 지표 고민할 때 고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뭐 참조가 가능하시면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테네블 시큐리티 센터라고 해서 어떤 이런 통제 항목별로 실제 패스가 어떻게 되는지 매뉴얼 체크한 거, 페일하는 거 이런 게 또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데모 버전이 있긴 있고요. 나머지는 아마 비용을 아마 실제로 쓰시려면 돈을 내시긴 하셔야 되는데, 이런 식을 좀 참조해서 내부적인 어떤 대시보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데모 버전 한번 제가 저희 쪽에서 한번 테스트할 때는 좀 괜찮게 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기준을 참조하고요. 그걸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통제 항목의 어떤 접근 통제에
어떤 통제가 있고 항목이 몇 개고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냐 또 운영적인 부분이냐 그 다음에 55 리스트 55에서도 좀 뽑아내고요. 55에서는 이게 유효성에 대한 평가냐 어떤 이행에 대한 평가냐 이런 항목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뭐 IS와 관련된 거 또 뽑아내고 많이 아시는 이제 ISMS 관련된 통제 항목도 이렇게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뽑아내는 항목들을 다 조합을 좀 해서 하고요. 이제 예시고요. ISO 27001의 A91 쪽 통제 항목에서는 이런 항목들을 뽑아보자. VPN 사용자 수, VPN 접속률. 그 다음에 유저 액세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어떤 처리율, 요청 예배 처리율 뭐 이런 식으로 그 각 ISO라든가 리스트에서 나와 있는 통제 항목을 가지고 어떤 지표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다 뽑아내고요. 그 뽑아낸 항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어쨌든 국내다 보니까 너무 리스트나 뭐 ISO 너무 그 기준 너무 해외 쪽 기준을 가질 수는 없어서 가장 많이 하는 저희도 저희 그룹사 내부에 6개의 계열사가 ISMS 의무 사업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 하고 있는 ISMS 항목을 가장 메인으로 해서 각 항목별로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좀 조합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참조를 할 수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지표를 생성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저희 쪽 지표를 그대로 보여줄 수는 없어서 예시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솔직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뭐 간략하게 하긴 했지만 뭐 어떤 모의 취약점 발견 개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 뭐 지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목적이 뭐고 계산식은 어떻게 하고 뭐 수준은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그 여기 화면에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통제 항목이랑 근거 쪽을 이제 추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얘는 이렇게 점수를 할 겁니다라고 이제 보고했던 거를 여기 저희 자체적인 어떤 지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어느 표준에서 또는 뭐 ISMS면 ISMS, 뭐 ISO면 ISO, 리스트면 리스트 이 기준들을 어떤 정부기관이나 표준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 지침의 기준들을 근거를 삼아서 이 조표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저희 내부적인 내용을 가져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점 발견 개수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밑에 있는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취약점 처리율이나 적기 처리율처럼 이 지표에 대해서 효율적인 지표냐, 통계적인 지표냐로 이렇게 연결하는, 확대하는 식으로 지표를 좀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특정 지표를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해왔는지, 어떻게 만들어왔는지의 내용이고요. 이 지표와의 약간 효과성은 제가 전에 조금 좀 다르게 좀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보시면 지표는 아까처럼 어떤 표준에서 또는 우리 지침에서 법에서 나와 있는 항목들을 어떤 그 지표를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점수화를 좀 해보자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더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효과성에 대한 이제 정부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좀 등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많이 활성화는 안 됐지만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라고 해서 점수화를 하는 게 있어요. 아직 많이 안 쓰시긴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정보 준비도 평가를 좀 보시면 실제로 이거를 뭐 준비도 평가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이 자료 보시면 점수화 형식으로 해서 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업무적으로는. 그래서 기반에 대한 지표도 점수화가 되어 있고요. 활동에 대한 지표,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선택으로 되어 있긴 한데 이 항목들을 좀 참조를 좀 많이 했고요. 또 정보보호 관리 등급 세부 평가 기준이라는 것도 고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5%, 우수는 전담은 5% 이상, 뭐 7% 이상 이런 그 등급도 저희 점수화할 때 좀 참조를 하자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정부기관을 규제를 받는 일반 사업자다 보니까 가장 핵심으로 가져간 것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 기준을 가장 원칙으로 했고요. 기본으로 해서 그 사이트 가보시면 많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엑셀 자료로 심사 기준이 심사 기준에 대한 기본 점수를 3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점수 부여되는 항목도 104개 통제 항목인데 가보시면 주요 확인수를 다 세보시면 253개가 돼요. 그 253개에 대해서 기본 점수를 부여를 하면 719점이 됩니다. 아마 이번에 뭐 ISMS P 나오면 아마 또 많이 좀 항목은 바뀌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반영했던 거는 법령에서 규정한 어떤 규제사항의 중요성을 기본 점수에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5까지 했고요. 가중치 부여 기준 있죠. 보면 뭐 과태료에 뭐 행정처분이 뭐 3천만 원이면 2.5 더 중요한 거고 1,000만 원이면 1.5. 네, 의무 사항이지만 과태료 없는 거는 어쨌든 법적인 사항이니까 플러스 1점을 하자. 이런 식으로 가중치 부여 기준을 좀 줬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단계별 점수 부여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기본이 3점인데 가중치를 적용해서 교육을 아예 수행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2.5점, 3천만 원 아마 과태료로 되어 있을 거예요. 5.5점을 주고 그러면 기본적인 베이스 점수는 연 1에 5.5점이 되고요. 단계적으로 뭐 정기적으로 교육하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연 1회 하면 5.5점, 뭐 연 2회 하면 플러스 1점 단계별 점수를 더 주고 상시적인 어떤 교육 체계를 가져가면 점수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화 체계를 좀 가져갔고요. 뭐 마지막은 뭐 점수에 따라 기업에 맞는 기준 적용해서 저희 이제 뭐 보면은 정보통신 서비스하는 기업도 있지만 뭐 여행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각 항목에 맞는 법적 기준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통장목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제가 16년에 그 학회 학술대에서 발표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교육계획에 대한 통장, 이게 RCMS에 대한 통장목을 기준으로 옆에 있는 점검 항목은 RCMS 아마 엑셀 자료 가시면 여기 이제 이런 항목들을 점검을 한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교육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교육계획 검토 승인 여부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수준 점수를 매겼습니다. 수립했지만 뭐 내용이 미흡하면 뭐 결함 또는 공고할 내용이 안 되는데 수준 점수에 보시면 수립되어서는 일부 내용 미흡은 2점, 결함 또는 권고라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RCMS를 기반 베이스로 해서 내부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연 1회 그 각 계열사들 이제 점검도 하고 있거든요. 점검해서 각 계열사에 대한 점수 수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약간 RCMS 기준을 좀 참조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보시면 교육 대상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중치, 임직원 및 예부자 포함 여부에 대해서 그 RCMS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뭐 2.5점을 주거나 저 같은 건 아예 안 했으면 0점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수준 평가를 기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런 것들을 가지고 효과성 검토 측정 예시고요. 이거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에 대해서 분기별 1회 공고라고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 효과성 검토 자료고요. 저희 이제 지침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보시면은 분기별 1회 비밀번호 관리 지침에 분기별 1회 변경하게 되어 있다. 법적으로 의무냐 체크하게 되어 있고요. 법적 기준에 반기별 1회냐 또는 어떤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측정 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어서 효과성 측정 기간이 나오고요. 관련 부서, 측정 부서 그래서 어디서 하고 있다.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고 이제 측정 결과는 뭐 ABCD는 분기별 1회, 이 시스템은 반기별 1회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던 일단 그 측정하거나 측정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표에서 어떤 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건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적용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반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법적 기준에 따라 뭐 반기별 1회 해도 되지만 뭐 분기별 1회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잘하고 있다. 강화돼서 하고 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중과성에 문제가 없지만 뭐 분기로 바꾸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후속 수치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한 관련 증적은 이제 증적을 통해서 시스템 설정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하나 예시는 휴대용 저장 매체 보유 현황인데 요거는 왜 넣냐면 법적인 기준이거나 어디서는 뭐 이걸 몇 회 동안 점검해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명확하게 뭐 그 매달 해라, 뭐 분기별 해라 이런 정확한 내용이 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라고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월 1회. 우리 지침은 월 1회로 되어 있어서 요거에 대한 보유 현황 점검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측정 결과에 대한 이 점수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에서 뽑아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봤더니 연 8을 하더라. 왜 그러냐 봤더니 내부적인 업무가 많아서 3, 6, 8 시월을 진행하지 못해서 8일만 했다. 그래서 미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관리대장은 또 수기를 작성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기준이나 정보관리측의 기준 고려 시에 실제 업무 현장에서 월 1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 주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자는 게 최종 효과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지침을 뭐 격월로 바꾸거나 또는 분기별 1회로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매년 어떤 지침에 대한 기준도 효과성 검토 결과에 따라 지침을 바꾸거나 강화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효과성 검토 측정하기 전에 어떤 이런 지침에 대한 월 1회라든가 이런 어떤 기준을 바꾸려면 바꾸기가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 강화를 하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반대 논리들이 좀 있으시고 어렵다,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시고 또는 이걸 좀 낮추려고 하면 또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거 우리 보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래도 약간 이런 점수화를 통해서 효과성 검토라는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연일의 진행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준과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침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도 어떤 담당자가 너가 처음부터 뭔가 만들 때 잘못 만든 거 아니냐, 뭐 현업과 조율이 잘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보다 현상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더 업무하기가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으면 좋은데 어떤 것들은 좀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있어요. 나오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들은 좀 증적자를 받거나 또는 가서 이제 엑셀 수기 작업을 하거나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 계열사 중에 일부 계열사는 뭐 오늘 발표하는 솔루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증적 관리하는 솔루션들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도 월 1회씩 확인을 하는 계열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솔루션도 잘 활용하면 단순하게 어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뤄질 어떤 효과성 측정을 하는 것도에도 많이 활용이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관리체계 기준 성과지표 운영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거 찾아보시면 있어요. 포스코어에서 특허를 등록하셨더라고요. 2010년도에. 네, 아마 업무를 하시다 보면 이 내용 보시면 아주 뭐 특허까지 나올 만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좀 평이한 내용이에요. 많이들 이렇게 하실 거고 여기서 약간 변형해서 실제로도 업무를 하고 계실 건데 이게 특허에 출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범위 선정하고 T1에 정책 설정하고 뭐 현황 진단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업무적인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수립하고 나서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걸 찾았거든요. 너무 비슷해서 혹시나 특허에 걸리진 않을까 내부적 고민이 있는데 요거 말고도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증적관리 솔루션도 특허 찾아보시면 많아요. 특허에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에서 특허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세스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업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드실 때 외부자도 좀 좋긴 하지만 나름 또 이 특허에 대한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참고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좀 뭐 많이 화두되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아마존 특허도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존 특허도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얘네가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거를 좀 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업무적으로도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고요. 초반에 어떤 현황 매년 어떤 점검을 하거나 지침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마지막에 가서 효과를 어떻게 할 건지를 중요한 게 아니고 앞단에서 여기 보면은 이걸로 치면 3.3-1이 되겠네요. 성과 측정 방법론. 그래서 앞단에서 어떤 걸 만들거나 검토를 할 때 향후에 어떻게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앞단에서 좀 고민을 하고요. 이 정보과랑 상관없이 어떤 투자를 할 때도 사후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머지는 똑같고 마지막에 이제
정보보호 성과지표가 나오죠. 28-1에 제일 마지막에. 거의 비슷하게 아마 다른 기업에서 하시는 분들도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성과 측정 모델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포스코에서 특허로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나온 점수에 대해서 우리 점수 수준 평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냐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0점 만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 했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지표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던 점수 제도를 하는 거 있는 게 있고요. 효과성에 대한 점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지표를 맡았더니 9점, 9.1, 9.2 점점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이에 대한 효과성은 지표는 좀 잘 되어 있는데 실제 이거를 현장 단에서 반영할 때는 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점, 7.5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지표에 대한 수준과 또 효과성에 대한 수준이 좀 다르게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보시면 여기 기술의 접근 통제에 보시면 지표를 강화해서 점수화를 좀 하고 있는데 7.9, 8.3, 8.6 가는데 상대적으로 접근 통제를 점점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 단의 운영에 대한 효과성은 떨어지더라.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챌린지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지표는 지속 개선 및 변경해야 되는데 보안 수준을 높이려다 보니까 효과성이 좀 떨어지더라.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되느냐, 요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각 계열사마다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을 기준으로 어디를 더 정확한 어떤 베이스를 가져가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굴사 내부에서만 보면 ISMS나 이런 의무 사업자들은 약간 ISMS 기준을 거의 그대로, 그다음에 PIMS까지 합쳐서 개인정보에 대한 기준을 보고 있고요. ISMS나 의무 사업자가 아닌 계열사들은 약간 개인정보 정도를 좀 빼고 ISMS 중에서 일부 항목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수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의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와서 Q&A 시간이 있다고 들어서 좀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한 5분, 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결혼 먼저 하고 이렇게 뭐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IT 동아에 올라 있는 칼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라서 열린 물성을 알아도 한계삼석은 모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서양 기업은 유출 양상 차이가 있는데, 서양 기업은 어떤 보안 취약점이 좀 많은데 아시아 기업은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많더라. 그래서 봤더니 약간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서양 기업은 어떤 매니저를 거쳐 디렉터를 허가를 많이 하는 어떤 기업 문화라면, 저희 이쪽 아시아 기업은 사원 대리급 직원도 그냥 접속만 하면 그 해당 팀의 사람이면 개인정보를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더 많이 강조하는 이런 게 이제 아시아 기업이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직원은 그럴 리 없겠다라는, 우리 직원을 믿는, 이게 좀 아시아의 통설이라고 합니다. 혹시 뭐 시사나 시습처럼 시사 같은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시사 시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강제 휴가가 정답인 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야근 많이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가거나, 그런 사람은 강제 휴가를 보내고 그 사람 자리를 검사를 해야 한다거나, 이게 뭐 시사 시험을 보시면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게 정답인, 그게 맞는 거라는 그런 것처럼 약간 좀 그런 서양과 아시아의 기업의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교육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아까처럼 지표를 만들거나 효과성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좀 해야 될 거라는 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요거는 많이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이렇게 뚫는 창이 있어도 모든 것을 막는 방편은 어렵다라고 해서 취약점 개선에 대한 거는 보통 하면 80%가 차단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여기 많이 있는 솔루션들을 도입하면 한 15%는 차단할 수 있다고 하면 나머지 5%가 문제다. 그러면 뚫리지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 보완을 위한 시스템 투자나 또는 개선하고 점검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약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정보부 인정협회라고 해서 심사원들이 또 심사원들이 다 모이는 협회가 있거든요. 거기 내부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시스템 투자하거나 이걸 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거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내부적인 어떤 점검에 대한 거가 보통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연일을 하거나 시작점 점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협회 차원에서 저희 그 정보보호 진단원이라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자격증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서 어떤 계속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진단원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Q&A는 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좋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SNS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퀘스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 강연자분께서 한 분을 저희 무선 키보드 마우스 세트를 한 분께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질문을 다 답변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뽑아서 하면 되나요? 네, 보시고 원하시는 질문 우선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급여 개선은 없고요. 당연히 그룹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위상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한테 뭐 어떤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지표적인 숫자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분들도 우리 팀이 이렇구나, 우리 팀 뭘 더 해야 되구나 하는 걸 명확하게 읽다 보니까 이제 정보팀에서 어떤 걸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예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던 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좀 더 많이 좀 도움도 주시고 많이 활동을 좀 많이 해주셔서 위상적인 부분은 좀 개선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교육이라든가 개선 관련된 내용이시네요. 네 번째 거가 진행할 때 좀 고민했던 거니까 네 번째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측정 지표가 좀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업무의 부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측정 지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명확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으면 편하긴 한데 어떤 측정 지표를 기준을 외부 ISO 기준이나 리스트 기준에서 가지고 저희 내부 지침에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지침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다수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거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었고요. 부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는 당연히 있었고요.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시듯이 저희가 이제 IT 쪽 하는 업무를 하는 기업이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지표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 회사 소개할 때 내부적으로 PC 지킴이처럼 직원들 PC 점수화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약간 지표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시스템적으로 뽑아내서 했고요. 솔직히 처음에 할 때는 이 지표만 가지고 취합해가지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그리고 또 각 현업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것들은 최소한 시스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씩 시스템화를 하고 있다라고 되고요. 당연히 직원 또는 부서 KPI 적용 시 힘듦이 당연히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했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점수를 이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가 보기에는 왜 지표에 넣냐 이런 게 있었는데 외부 기준과 SMS 기준 이런 것들도 많이 조합을 하니까 이런 기준에 의거해서 우리 수준을 좀 측정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더라. 그래서 어떤 내부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부 어떤 공식적인 기준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더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을 세우실 때 대외 기준들도 많이 참조를 하셔서 얘기를 하시면 그런 부분도 좀 설득할 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질문은 이것으로
네.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고요. 그러면 한 분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